자, 이제 프린트 35쪽 여러가지 발전과 지구 환경의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인간이 사용한 에너지 형태의 변화에서 석탄, 석유, 전기, LNG의 이 사용량 추이가 나와 있는데 지금이 2018년이니까 이쯤이죠. 이쯤이니까 보면 석탄이나 석유는 좀 사용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LNG는 좀 사용량이 거의 최대 정점에 이른 이런 상황이고 전기에너지는 계속해서 급격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석탄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부터 해가지고 쭉 사용량이 증가하다가 2000년대를 기점으로 좀 꺾이고 있는 추세고요. 석유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석탄 석유 대신 LNG로 바뀌는 것은 그 천연가스가 그나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비싼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 전기에너지는 계속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고요. 전기에너지 그 다음이 안 나와요. 왜 저기서 끊고 너무 높아. 그렇죠. 뭐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변화를 보면 석탄에서 석유, 석유에서 천연가스, 천연가스에서 약간 전기 쪽으로 가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뭐 옷을 만들고 이러다가 이 기계의 힘을 처음으로 빌리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빌리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인데요. 이 증기기관을 돌리는 동력 원인 연료가 석탄입니다. 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상용화시키면서부터 이제 대량 생산이 무시라고 대량 생산을 무시해. 엄청난 일이었는데요. 대량 생산을 하게 됨으로 해서 가사 노동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 공장에서 대신하게 되고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이제 경제활동 구조가 급격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류의 역사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책을 하나 소개해주면 제가 대학교 때 그 광학 교수님으로부터 초청받아서 재밌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 빌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번역으로 되어 있고요. 두께가 좀 두껍습니다. 한 요 정도 두께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빅뱅에서부터 이제 그 시간 순으로 좀 과학의 여러 가지 중요한 발견과 그에 따른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쭉 적혀 있는 책인데 뭐 여러분이 이과 쪽을 지나가든 문과 쪽을 지나가든 양쪽 다 좀 교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혹시 나중에 방학 때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의 모든 것의 역사인데, 네 맞아요. 그 내용 자체가 진짜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 대한. 책 제목이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자, 석탄에서 이제 석유와 이제 천연가스로 연료의 사용 형태가 바뀌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볼 수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휘발유나 경유 혹은 그 가스로 차가 LPG로 가는 그 승용차도 있고 그렇죠. 그 버스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로 보통 가죠. 요거와 이제 관련이 많은 게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게 석유와 천연가스인데 내연기관의 발달은 각종 교통수단의 급격한 발달을 불러옵니다.
예,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 선박에는 이제 전부 다 석유나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예, 가게 되고요. 그 전에도 물론 증기기관으로 가는 운송수단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로 기차나 예, 선박에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내연기관이 본격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개인이 예, 몰고 다니는 자동차나 뭐 오토바이 예, 그리고 기차도 더 발달하게 되고 또 비행이 가능하게 되고 선박도 더 성능이 좋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타이타닉만 해도 증기기관이었습니다. 타이타닉이요? 타이타닉 영화 봤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보면 안 되는데 그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로 알고 아 TV에서죠? 아 그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바꿔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보면 이제 지하에 이게 석탄을 막 이렇게 집어넣는 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증기기관을 돌리기 위해서 석탄을 계속 태우는. 응? 그왜 19금이 야한 장면이 이렇게 출거리는 아주 조금 나옵니다. 출거린다. 근데 그 부분 자르고 이렇게 TV로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 재밌어요. 뭐 나름 재밌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좀 재밌고요. 자 그리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모두 합쳐서 화석연료라고 부를 수 있고요. 요 화석연료는 현재까지도 산업용, 운송용, 그리고 각종 난방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자원 이용량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화석연료의 시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85%나 차지하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에너지의 형태가 전기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전기를 이제 계속 사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죠. 뭐 전기기구를 킨다고 해서 뭐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나 뭐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잖아요. 뭐 전등을 켜거나 뭐 선풍기를 켜거나 에어컨은 좀 근데 에어컨 프레온가스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이제 냉매제로 다른 걸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오염 물질이 그리 배출되는 경우가 거의 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듯이 여러 가지 전기 제품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죠. 전기 에너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쉽게 전환합니다. 전등으로 키면은 빛 에너지로 바뀌고, 그다음에 전기장판에서는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그럼 선풍기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게 쉽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 중에 화력이 가장 많죠. 화력 발전의 의존도가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화력과 원자력을 합치면 90%가 넘죠. 근데 이 화력 발전의 경우에는 연료로 사용하는 게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라는 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하지 않지만 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이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방식이 많다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 있죠. 태양광하고 풍력은 이미 상용화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이고요. 물론 이제 그 비율이 아직 적을 뿐이고요. 근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건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단점으로 발전량이 좀 적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또
이 대체 에너지로 크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핵융합 에너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인공 태양을 만드는 핵융합 에너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않고요.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제 화석 연료나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만한 신재생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부터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로 다루게 될 거고요. 일단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화석 연료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미래에는 이제 전기 에너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해낼 것이냐, 이게 이제 에너지 문제의 그 해결 방향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프린터는 아마 색깔이 없을 거고 잘 안 보일 거고요. 교과서에 보면 이 그림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연도별로 화력, 원자력, 수력 그리고 기타 방식의 발전량의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좀 눈에 띈 변화를 보면 이 파란색이 화력이거든요. 화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어느 정도 이제 증가를 하다가 지금은 좀 평형점에 도달한 이런 상태고요. 왜냐하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재작년이요. 예, 재작년입니까? 네. 확실하지? 아니 지진. 예, 경주 지진이 있었죠. 근데 경주에 바로 포항 지진도 있었고요. 근데 경주에 바로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주하고 가까운 고리에 또 고리 원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많이 증가시키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또 많이 지어서도 좀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너지의 사용량은 증가하니까 화력으로 그걸 감당하는 수밖에. 화력이 좋아. 화력이 나요. 원자력이 나요. 수력은요? 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딱히 한마디로 뭐가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일단 수력 같은 경우도 댐을 뭐 신설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1.5%에서 1.3% 내외로 뭐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약간 좀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하면 보라색으로 표시된 기타 발전량이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그래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좀 고무적인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기타라고 불려든 게 거의 대부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태양광 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경우도 많고,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도 계속 그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이걸 이제 투자를 하면 이제 혼자는 힘드니까 여러 명이 자금을 모아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은 다음에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그거를 이제 한전에다 팔 거 아니에요. 팔고 이제 나오는 수익을 이제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에너지의 구조를 좀 친환경적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좀 정책 방안인데, 좀 그와 관련해서 사실 문제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게 갑자기 개인 태양광 시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 원리죠. 그럼 한전에서 이제 사실 필요 없는데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산전에서 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파는 그 태양광 에너지의 단가가 낮아지는, 그래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뭔가 보존을 해줘야 된다. 그런 관련 법을 제정을 해서 뭐 이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세금 낭비고, 그거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도록 보이지 않는 손. 냅둬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충돌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약간 과도기에 있다라고 봐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소란스러운데. 자,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예, 통합자료실 교과서에 보면 미션 지구상의 태양을 만들어라 해서 지구상의 인공태양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데, 요거를 재현하는 게 핵융합 발전이에요. 근데 별의 중심은 1500만 켈빈의 초고온 상태이면서 압력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고온 고압의 상태가 필요한데, 우리가 태양과 같은 아주 높은 압력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태양 중심부와 같은. 그래서 태양의 중심부와 같은 압력을 못 만드니까 온도는 더 높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핵융합로 같은 게 지구상에 만드는 핵융합로는 오히려 태양의 중심 온도인 1500만 켈빈보다 더 높은 1억 켈빈 정도로 만든다라고 해요. 1억 켈빈. 그럼 생각해보면 1억 켈빈 정도면요, 이거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직접 맞닿이게 되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자나 분자가 부딪히게 되면 녹아버리는 거죠, 전부 다. 이 정도 온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가두는 원리는 뭐냐면, 일단 그걸 가두고 있는 벽면에 닿이지 않게 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닿이지 않게 하냐면은, 얘가 이 정도 온도면요, 원자핵과 전자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니까 모든 입자들이 전하를 띈 입자가 됩니다. 근데 전하를 띤 입자가 자기장이 있는 공간에서 움직이면 자기장을 따라 꽈배기 형태의 나선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장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을 이제 원형태로 만들어 버리면 그 입자들이 그 자기장을 따라서 원을 그리면서, 나선형으로 원을 그리면서 맴돌게 됩니다. 그러면 벽에 안 닿인 채로 가둘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토카막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고,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려면 초전도체를 써야 되는데, 초전도체는 또 초전도 현상이 매우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요. 근데 이 안에 내부의 온도는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이 핵융합 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게 좀 어렵대요.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게 기술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뭐 기사를 봤을 때는 겨우 이제 한 1분 정도를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융합을 시키는 게. 그럼 이제 한 번 세팅하고 한 1분 정도 만들고, 지금은 더 이상 못 만들고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제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을 늘리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핵융합만 성공이 되면 얘가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에너지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국가핵융합 연구소에서 K스타라고 하는 한국의 이제 코리아 스타, 그러니까 한국의 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핵융합 관련 기술이 세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매우 좀 앞서가고 있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 정말로 큰 경제적 가치도 따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양은 늘어나고 지구가 가진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구를 살리고 에너지를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답을 찾고 있는 핵융합 연구소. 이곳에선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인공태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년을 에너지를 사용해도 끝없는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그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러한 무한한 에너지를 이 지구상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인공태양입니다.
인공태양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어떻게 태양과 같은 에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진공 상태인 도넛 모양의 핵융합 장치에 중소수를 넣은 뒤 고주파로 열을 가하면 태양과 비슷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를 고온으로 가열해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과 같은 높은 온도와 중력이 작용해야 하고 태양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젠가 인공태양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는 손쉽게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중소소가 들어있고 바닷물 1리터에 들어있는 중소소의 양으로 서울과 부산을 3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자동차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융합 반응은 핵분열 반응과 달리 방사능의 위험, 핵폐기물의 염려를 덜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20-30년 후 핵융합 에너지를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핵분열 에너지와는 달리 핵융합 과정에서는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수소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폭발이나 방사능의 위험이 없이 그리고 핵폐기물의 염려도 없이 아주 클린한 에너지를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의 생성 원리를 이용한 인공태양 연구. 미래 에너지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9단원의 마지막 중단원 5단원 신재생 에너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